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NBA 승부를 예측해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제가 NBA 전 경기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경기를 분석하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만들어서 이제 업로드하는 컨텐츠의 토니볼 컨텐츠의 포맷을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 컨텐츠는 시간이 조금 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컨텐츠를 올리는 그 포맷을 변경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에 대한 분석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컨텐츠의 시간이 좀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단에 그 설명 댓글에다가 그 이제 시간을 좀 남겨 놓을게요. 몇 분부터는 어떤 컨텐츠가 나간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남겨 놓을 테니까 기록해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 갖고 스킵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컨텐츠 포맷을 제가 변경하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는 우선 이렇습니다. 네, 우선 컨텐츠에 여러 경기를 좀 다뤄달라라는 그런 구독자분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석 화면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토니의 경기 셀렉트의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감이나 역량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올리는 그 포맷을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컨텐츠의 여러 경기를 다뤄달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그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그 NBA 전 경기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선별해서 디테일한 스탯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한 경기의 분석당 한 7분에서 길게는 9분, 10분까지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상 하나에 이제 7분에서 10분 정도 되다 보니까 모든 경기를 다 다루다 보면은 네, 시간이 좀 불필요하게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전 경기를 다 못 다뤘고 제가 그나마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만 좀 선별해서 다뤘었는데 우선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팀별 디테일한 스탯은 제가 따로 분석하고 스탯이 반영된 토니볼 스코어랑 그리고 머신러닝이 분석한 최근 경기 상대전적 경기력을 중심으로 분석한 다음에 어떤 조건이 가장 이상적일지 어떤 경기가 좀 괜찮을지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 분석 화면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 간단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쓰는 툴인데요. 이 화면이 좀 시커멓고 글씨나 숫자도 좀 작게 보이다 보니까 좀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이 익숙하고 편하신 하얀 바탕에 그 표시트 화면 중심으로 된 화면을 갖고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글씨 크기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좀 큰 폰트로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PC보다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기에 한해서는 제가 그 시꺼먼 화면을 다시 이렇게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었던 토니의 경기 셀렉트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걸 좀 부족함을 제가 좀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경기를 제가 한 달 정도 분석을 했었었고요. 한 달 좀 넘게 했었었죠. 근데 국내 경기 분석보다는 전 NBA 시즌이 오기를 되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경기 분석에 대한 선택지가 NBA가 훨씬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경기를 선별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어긋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든 NBA 경기들을 다 분석한 다음에 좋아 보이는 경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네, 구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적중률이 코보나 KBL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를 선택하는
그 역량이 떨어지거나 감도 좀 없는 거, 감을 아직 못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NBA랑 아직 궁합을 못 맞추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 경기 분석에 대한 서머리도 다 오픈하고, 네,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떤 경기가 좋을까 같이 선별하고 그 범위를 좁혀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이제 영상 컨텐츠에 대한 포맷을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화면을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런 표 스프리드 시트 형식으로 이렇게 경기들을 좀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 1월 한 이틀 전부터 토니볼 스코어라고, 여기 보면은 이제 TBS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토니볼 스코어라는 거를 이제 다시 또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머신러닝이 분석했던 부분이었던 그 홈팀의 최근 경기력, 원정팀의 최근 경기력, 홈팀과 상대의 맞대결 경기력, 그리고 원정팀의 맞대결 경기력은 여기에 이렇게 승리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 승리 가능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프로토에서 제공하는 핸디 조건에 대한 값이고요. 대부분 NBA가 일반승이나 일반패는 메리트가 좀 떨어져서 핸디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반승이나 일반패가 메리트가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일반 승패에 대한 부분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 경기 결과를, 결과 점수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니볼 스코어가 뭔지, 이 방송을 지금 이 컨텐츠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TBS 토니볼 스코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항상 토니볼 스코어를 구하는 그런 토니볼 스코어가 어떤 거다, 뭐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된다라는 그 영상 컨텐츠는 제가 URL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1월 3일 날 있었던 경기, 네, 요 경기를 제가 한번 예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월 3일 날 아틀란타랑 클리블랜드 경기가 있었고요. 승리의 조건은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아틀란타나 클리블랜드 둘 다 승리가 가능한 경기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맞대결은 클리블랜드만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을 갖고 있었었죠. 그리고 이 TBS 토니볼 스코어를 양 팀의 토니볼 스코어를 따져보니까 둘 다 9점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토니볼 스코어의 홈팀 마진이 0점이 되겠죠. 예, 홈팀에서 원정팀을 빼면 이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프로토의 홈팀 기준 핸디 조건이 마이너스 7.5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클리브랜드가 밀리지 않는다라는 경기 예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7.5를 클리블랜드 쪽에다가 플러스 핸디로 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면은요,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5점 차이로 이겼죠. 네, 그래서 제가 1월 3일부터 이 토니볼 스코어를 한번 반영을 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값들이 나왔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한 그 경기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토니볼 스코어랑 핸디 조건을 고려했을 때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부터 1월 5일 경기까지 제가 이런 식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전체 경기들 중에서 한 14경기 정도가 한번 이 괜찮은 경기인 것 같다 라고 선별을 했었었고, 그 중에 10개의 경기는 이 토니볼 스코어 안에서 다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파란색 경기 있잖아요. 요 파란색 음영이 된 경기는 제가 괜찮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토니볼 스코어가 완전히 어긋난 그런 경기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요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경기들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인디애나랑 뉴욕 닉스의 경기, 그리고 마이애미랑 오클랜드 경기, 골든 스테이츠랑
이제 세크라멘토의 경기, 이렇게 네 경기가 크게 어긋났는데 제가 이 중에 세 개를 컨텐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컨텐츠를 고르는 그 능력은 정말 똥손인 거죠. 네, 안타깝게도 제가 그 경기들 중에 이렇게 틀린 경기들만 골라갖고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맷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월 6일 오늘 벌어졌던 경기들에 대해서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제가 그 전에 올렸었던 1월 6일 컨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핸디 조건이 올라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다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핸디 조건, 프로토에서 제공하는 이 핸디 조건 값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오늘 경기에서, 오늘은 총 5경기가 있었었는데 이 중에 좋아 보이는 경기는 이 두 가지 경기였어요. 클리퍼스랑 샌안토니오, 그리고 브루클린과 유타.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경기 다 틀렸습니다. 오늘은 뭘 해도 안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제가 이 경기들을 왜 이 나머지 세 경기를 왜 제가 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덴버랑 미네소타의 경기였는데 덴버만 승리 가능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 이 TBS 토니볼 스코어의 마진을 보면 16점까지 났었었는데 홈 기준 핸디 조건이 네, 11.5점이었어요. 사실 NBA에서 10점 넘는 핸디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하는 팀이라도. 그리고 미네소타가 4연패 중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패스를 했었었고, 이제 포틀랜드랑 이제 시카고의 경기는 둘 다 최근 경기력은 승리할 수 없는 경기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틀랜드가 TBS 마진이 9점 정도가 났었습니다. 근데 프로토에서 제공을 했었던 핸디 조건이 9.5예요. 이게 더 컸기 때문에 이 경기도 저는 패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멤피스와 랄 경기인데요. 뭐 이것도 토니볼 득점 마진이 10점이었는데 핸디 기준이 9.5라서 리스크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 경기는 제외를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믿었던 두 경기도 오늘은 좀 처참하게 안 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내일 경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는 좀 경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만한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내일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일 경기를 보시면은요, 이제 아틀란타랑 샬럿 경기부터 총 경기가 11경기가 있습니다. 11경기 중에서 제가 좀 뭔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경기들은 이 노란색으로 이제 음영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아틀란타랑 샬럿 경기를 봤었을 때는요, 아틀란타만 둘 다 승리 가능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TBS 토니볼 스코어 마진이 6점인데 핸디 조건이 마이너스 6.5입니다. 그래서 이 핸디 조건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패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둘 다 연패 중이기 때문에 또 어떤 또 감정적 변수들이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저는 요 경기 올랜도랑 클리블랜드 경기는 한번 가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최근 경기를 보면은 올랜도만 최근 경기에서 이길 수 있고 맞대결 경기에서도 올랜도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TBS 마진이 올랜도가 12점인데 핸디는 6.5를 줬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한번 올랜도를 한번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2연전이었는데 1차전이 올랜도 승리였습니다. 뭐 이렇게 뭐 나눠먹기, 2연전은 나눠먹기다라는 또 룰들이 있는데 요 경기는 저는 그냥 올랜도 일반 승정, 프랜승 정도, 네, 마헨이죠.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요. 여기다 쓰면은 이게 틀어지니까요. 네, 올랜도 마헨 정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동부의 최강자로 이제 군림을 하게 된 필라델피아랑 이제 동부의 도깨비 팀이 되어버린 이제 워싱턴 위저드의 경기인데
최근에 두 팀 다 승리 가능한 조건을 갖고 있고요. 맞대결에서는 뭐 필라델피아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 홈팀의 토니볼 스코어가 10점이고 원정팀인 워싱턴의 토니볼 스코어가 9점입니다. 그러니까 두 팀은 비등비등해요. 그런데 1.5점. 네. 1.5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핸디 조건이 7.5점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경기는 네, 워싱턴의 프렌을 잡고 가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현재 4연승 중입니다. 4연승 중이고 워싱턴은 현재 2연승 중이에요. 한번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여러분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하셨던 검정색 화면으로 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최근 경기력인데요. 네, 우선은 득실 마진이 필라델피아는 플러스 8점, 그리고 워싱턴은 플러스 1점 정도가 되고요. 리바운드는 필라델피아가 높습니다. 엔비드라는 확실한 빅맨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리바운드는 필라델피아가 높고요. 그런데 필드골 성공률이라든지 프리드로우라든지 EFF 수치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워싱턴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두 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맞대결을 한번 보면은요. 맞대결을 갔었을 때는 필라델피아가 우세합니다. 필라델피아가 우세하고 리바운드도 우세합니다. 그리고 필드골 우세한데 3점은 워싱턴이 조금 더 앞서고요. 그리고 프리드로우도 워싱턴이 앞섭니다. EFF 수치는 필라델피아가 앞섭니다.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랑 워싱턴 경기는 한번 이제 머신러닝 분석에 대한 세부 스탯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기록지를. 이렇게 쓰면 되죠. 워싱턴 풀헨. 그리고 인디애나랑 휴스턴 경기는 마진 자체가 TBS 마진보다 이 프로토의 핸디 조건 마진이 더 커갖고 이 경기는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이 경기가 되게 좀 흥미롭습니다. 마이애미랑 보스턴인데 어떻게 보면 작년도 동부 컨퍼런스의 리벤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전 마이애미 경기가 버틀러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경기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은 마이애미는 최근 경기력이나 맞대결 경기력에서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는 조건이 나왔고, 보스턴은 둘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TBS 스코어가 16대 0이에요. 그랬는데 이 핸디는 마이너스 1.5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저는 보스턴 일반승을 한번 저는 이렇게 한번 추려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세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 보스턴과 마이애미의 세부 데이터 수치인데요. 자, 보시면은 최근에 보스턴은 득실 마진이 괜찮고 마이애미는 저는 되게 많이 넣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4점입니다. 득실 마진이. 그리고 리바운드도 보스턴이 좋고 필드골 성공률 3점 슛도 보스턴이 훨씬 높습니다. EFF 프리드로우 말할 것도 없이요. 맞대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맞대결을 보더라도 보스턴이 7점 정도 득실 마진이 좋고 리바운드는 비슷한데 나머지 지표들에서 보스턴이 다 우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보스턴 일반승을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스턴 일반승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 경기는 한번 강승부를 한번 펼쳐봐도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뉴욕 닉스, 진정한 이제 도깨비 팀이 됐죠. 뉴욕 닉스랑 유타의 대결인데 유타가 백투백 일정이고 닉스는 현재 2연승입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력은 유타가 더 좋아요. 그런데 그리고 TBS 스코어도 유타가 더 좋은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모든 지표들이 닉스가 다 좋습니다. 그랬는데 이 핸디 조건도 닉스가 더 프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가볼만 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우선 저는 네, 조금은 좀 쫄보라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건 아닌 거 추천드리진 않고요. 자, 미러키랑 디트로이트 경기인데요. 이 또 2연전입니다. 뭐 1차전은 미러키가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미러키만 다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TBS 마진이 미러키가 14점이 나왔는데 기가 막히게 또 우리 프로토 핸디 마진은 마이너스 13.5를 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은 좀 애매합니다. 미러키가 강승을 한다라고 하기에 밀기에는 좀 불안 요소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디트로이트의 프렌을 잡기에도 디트로이트가 너무 불안하고요. 차라리 한 15.5나 뭐 18.5 이렇게 줬으면은 디트로이트 그냥 한번 가볼만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요 뉴올리언스랑 오클라호마 경기도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뉴올리언스가 다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요 조건이 조금은 좀 뉴올리언스가 감당하기에 조금은 좀 애매한 조건인 것 같아서 저는 우선 패스합니다. 그리고 피닉스랑 토론토 경기는 네, 저는 이 부분은 둘 다 토니볼 스코어가 동타가 나왔어요. 근데 핸디 조건이 좀 짜서 이 부분은 조금은 좀 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패스할 거고요.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꼽는 경기가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랑 이제 LA 클리퍼스 경기인데요. 최근에 두 팀은 다 승리 가능한 경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대결에서는 클리퍼스만 이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니볼 그 스코어는요, 이제 클리퍼스가 13점으로 7점이 더 높습니다. 근데 핸디 조건은 플러스 3.5에 골든 스테이츠한테 플러스 핸디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클리퍼스가 마헨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하나의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이 경기도요. 뭐냐면은요. 클리퍼스가 오늘 샌안토니오한테 졌습니다. 백투백 일정이고요. 오늘 폴 조지는 안 나왔지만 레너드는 뛰었어요. 내일은 폴 조지가 나오겠죠. 근데 레너드가 아마 요새 다치기도 했었었고 로드 매니지먼트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근데 우선은 뭐 GTD나 선수들이 들어가고 빠지는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크게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클리퍼스 마헨을 보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GTD나 로스터의 스타팅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끝까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세크라멘토랑 시카고의 경기인데요. 뭐 두 팀 다 최근 경기력은 안 좋습니다. 근데 시카고가 세크라멘토한테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고요. 토니볼 스코어는 이제 세크라멘토가 5점 정도 마진이 더 높은데 핸디 조건을 6.5를 줬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요 부분은 시카고 백투백이기도 하고 세크라멘토가 3연패입니다. 근데 한번 일반승의 조건을 볼게요. 일반승 세크라멘토가 1.29를 받았네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패스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경기는 내일 11경기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 중에 저는 좋아 보이는 경기는 요 4경기입니다. 올랜도,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 워싱턴, 마이애미, 보스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든 스테이츠랑 클리퍼스. 요 4경기가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경기 중에는 좀 좋아 보이는 경기라서 이렇게 한번 추려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은 경기라 하더라도 그 구독자분들이 보시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내일 11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저희는 이제 승부 픽을 판매하는 채널은 아니라서 실제로 경기 참여하시는 거는 구독자분들의 선택의 몫이고요. 그리고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경기 분석에 최선을 다하는 토니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